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희순입니다. 올해로 73이 됐어요. 서울 변두리 작은 순대국밥집에서 일하고 있답니다. 저는 혼자 살아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다들 멀리 떠나갔죠. 외아들은 캐나다로 이민 갔어요. 딸은 부산에서 살고 있고, 명절에도 보기 힘든 형편이에요. 그래도 전 불평하지 않아요. 건강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순대국밥집으로 출근해요. 주인 아주머니가 저보다 10살 어린데 참 착해요. 힘든 일은 안 시키고 손님 상 차리고 설거지만 하면 돼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어요. 가끔 외롭긴 했지만 익숙해진 삶이었죠. 매일 똑같은 하루를 보내며 그렇게 늙어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날이 왔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그날이요. 3월 초순이었어요. 아침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리더라고요. 순대국밥집에 손님이 별로 없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피부가 까무잡잡한 젊은 남자가 들어오더라고요.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어요. 저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죠.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남자는 조심스럽게 구석자리로 갔어요. 메뉴판을 가져다 드렸는데 한참을 보더니 서툰 한국말로 물었어요. 순대국 얼마예요? 목소리가 참 조용하더라고요. 7,000원이에요. 순대국 드실 거예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주세요. 주방에 주문을 넣고 물을 갖다 드렸죠. 남자는 물 한 컵을 단숨에 마시더라고요. 목이 많이 마른 모양이었어요. 그때 제가 물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남자가 깜짝 놀란 듯 저를 봤어요. 파키스탄이요. 일하러 왔어요. 그렇구나. 건설 일하시나 봐요. 남자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건설 현장에서 일해요. 순대국이 나왔어요. 제가 상을 차려 드리는데 남자가 자꾸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천천히 드세요. 많이 춥죠, 오늘. 남자는 숟가락을 들더니 순대국을 한 숟갈 떠 먹었어요. 그리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 말에 제가 웃음이 나왔어요. 다행이네요. 많이 드세요. 남자는 정말 맛있게 먹더라고요. 한 그릇을 금방 비웠어요. 밥까지 다 비우고 났어.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어요. 저기요. 물 더 주세요. 물론이죠. 얼마든지 드세요. 물을 한 주전자 갖다 드렸어요. 남자는 또 고맙다고 인사를 했죠. 계산하려고 지갑을 꺼내는데 1,000원짜리와 100원짜리 동전들만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세면서 7,000원을 맞추는 모습이 왠지 가슴이 아팠어요. 고맙습니다. 또 올게요. 남자가 나가려는데 제가 불렀어요. 저기요. 이거 가져가세요. 비닐봉지에 김치를 좀 싸서 건넸어요. 남자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가져가요. 서비스예요. 남자의 눈에 눈물이 글썽이는 것 같았어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남자는 김치 봉지를 들고 나갔어요.
창밖으로 보니 빗속을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주인 아주머니가 제 옆으로 왔어요. 희순 씨 착하네. 외국인 노동자들 참 힘들잖아요. 뭐 김치 하나 준 게 뭐가 대수예요. 그깟 거.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줬다는 그 느낌이 좋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자꾸 그 남자 생각이 났어요. 또 올까? 다시 볼 수 있을까?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돌렸죠. 하지만 그 남자는 오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 김치를 줘서 부담스러웠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정확히 10일째 되는 날.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뜸할 때였어요. 문이 열렸어요. 그 남자였어요. 저는 반가워서 벌떡 일어났죠. 어서 오세요. 남자도 저를 알아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순댓국 드실 거예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주세요. 주문을 넣고 물을 갖다 드렸죠. 남자가 말했어요. 저번에 김치 정말 맛있었어요. 친구들이랑 나눠 먹었어요. 그랬어요. 다행이네요. 남자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름이 무함마드예요. 저 기억해 주세요. 무함마드. 좋은 이름이네요. 나는 김희순이에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몇 살이에요? 응, 올해 73이야. 남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젊어 보여요. 허허, 고마워. 너는 몇 살이니? 저는 26이에요. 26. 그렇게 어리구나. 그때 순대국이 나왔어요. 제가 상을 차려드리면서 물었죠. 가족은 다 파키스탄에 있어요. 남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내 부모님이랑 동생들이 있어요. 돈 벌어서 보내드려야 해요. 힘들겠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한국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왠지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죠. 그날 이후로 무함마드는 일주일에 2~3번씩 왔어요. 항상 순대국을 시키고 천천히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무함마드가 오는 날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 젊은 친구와 이야기하는 게 외로운 제게 위안이 되었거든요. 무함마드도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올 때마다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고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한국에서의 생활, 힘든 일들, 고향 생각, 가족들 이야기. 저는 그저 들어주기만 했어요. 가끔 위로의 말을 건네고 따뜻한 물을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무함마드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혼자 사세요? 응, 남편은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다 떠났어. 무함마드의 표정이 슬퍼 보였어요. 외로우시겠어요? 뭐 그냥 살아요. 익숙해졌어. 무함마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외로워요. 친구들 있지만 가족 같지 않아요. 그렇겠지. 고향 생각 많이 나겠다. 무함마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 마음이 왠지 아팠어요. 이 젊은 친구도 저처럼 외롭구나. 타국에서 고생하면서
가족을 그리워하는구나. 제가 말했어요. 무함마드, 힘들 때는 여기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무함마드가 놀란 듯 저를 봤어요. 정말요? 그럼 우리 친구하자. 무함마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그날 이후로 우리는 진짜 친구가 됐어요. 나이 차이가 47살이나 나는 이상한 친구였지만 그게 뭐 대수인가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로 변할 거라는 걸. 아직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2부 점점 가까워지는 마음. 무함마드와 친구가 된 후. 제 하루하루가 달라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무함마드가 올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가게에 나가는 발걸음도 가벼워졌죠. 무함마드는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점심시간에 왔어요. 건설 현장이 근처에 있었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순대국만 먹고 갔는데 점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식사 후에도 물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어느 날 무함마드가 물었어요. 할머니 자식들은 연락 자주 해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아니, 바쁘니까. 명절 때나 한 번씩 전화하지. 무함마드의 표정이 슬퍼 보였어요. 그럼 정말 외로우시겠어요. 뭐, 어쩌겠어. 다들 자기 인생 살아야지. 무함마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자주 올게요. 할머니 외롭지 않게.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착한 친구. 고마워. 그날 이후로 무함마드는 더 자주 왔어요. 일요일에도 오고, 때로는 퇴근 후 저녁에도 왔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희순 씨 외국인 친구 생겼네요. 착한 친구 같던데. 그러게요. 참 효자 같아요. 효자가 아니라 남자친구 아니에요. 주인 아주머니의 농담에 제가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나이 차이가 얼만데. 주인 아주머니가 키득거리며 말했어요. 사랑에 나이가 어디 있어요. 요즘 세상에. 말도 안 돼요. 그냥 친구예요.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설레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무함마드를 볼 때마다 왠지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그 친구의 미소를 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졌고 오지 않는 날이면 왠지 허전했어요. 이게 뭘까가? 단순한 우정일까? 아니면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73 할머니가 26 청년에게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말이 되나요?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무함마드가 평소보다 늦게 왔어요. 점심시간이 거의 끝날 무렵이었죠.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어요. 순대국을 먹는데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무함마드, 무슨 일 있어? 무함마드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일이 힘들었어요. 얼굴색이 안 좋은데. 많이 힘들었구나. 무함마드가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 같았어요. 오늘 현장 감독이 저한테 화냈어요. 한국말 잘 못한다고, 일 느리다고.
그 말에 제 가슴이 아팠어요. 이 착한 친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무함마드, 너는 잘못 없어. 열심히 하잖아. 할머니는 몰라요. 외국인이라고 무시해요. 매일 욕하고. 무함마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고향 가고 싶어요. 가족 보고 싶어요. 하지만 돈 벌어야 해요. 저는 무함마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어요. 울지 마. 괜찮아. 할머니가 여기 있잖아. 무함마드가 저를 봤어요. 눈물로 가득한 눈으로. 할머니, 고마워요. 우리는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 속에서 뭔가가 확실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어요. 친구에 대한 걱정도 아니었어요. 저는 무함마드를 그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제 마음이 혼란스러웠거든요. 73 할머니가 26 청년을 좋아한다니.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가. 자식들이 알면 어떡하지. 하지만 마음은 제 의지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무함마드를 생각하면 절로 미소가 지어졌고, 그 친구 목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뛰었어요. 어느 날 밤,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김희순, 정신 차려요. 너 73이야. 손주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라고. 하지만 거울 속 제 모습은 요즘 들어 밝아 보였어요. 눈에 생기가 돌고 표정도 환해졌어요. 무함마드 때문에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다음 날 무함마드가 왔을 때 제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었어요. 무함마드, 이거 먹어봐. 도시락을 깨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었어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너 좋아할 것 같아서 집에서 만들어 왔어. 불고기랑 잡채, 그리고 김치전도 있어. 무함마드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저한테요? 그럼 다 먹어. 무함마드가 도시락을 열었어요. 반찬을 하나하나 맛보더니 눈을 감았어요.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엄마 음식 같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친구에게 엄마 같은 존재가 되어주고 싶었거든요. 아니, 엄마가 아니라 그 이상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감히 표현할 수 없었죠. 앞으로도 가끔 만들어줄게. 무함마드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너무 고마워요. 제 인생에 있어서 할머니가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저도 무함마드가 제일 좋아.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어요.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오갔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나이 차이라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우리 사이에 있었으니까요. 참부 숨길 수 없는 감정. 5월이 왔어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제 마음도 함께 따뜻해졌죠. 무함마드와의 만남은 이제 일상이 되었어요. 일주일에 5번은 보는 사이가 됐거든요. 어느 날 무함마드가 말했어요. 할머니 주말에 시간 있어요. 응, 왜? 같이 공원 갈래요. 날씨 좋은데 산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마치 데이트 신청 같았거든요. 좋아. 갈까? 무함마드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요. 좋아요. 토요일 오후였어요. 근처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죠. 저는 옷장을 열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뭘 입지? 너무 차려입으면 이상하고, 너무 수수하면 늙어 보이고, 결국 깔끔한 블라우스에 치마를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그래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공원에 도착하니 무함마드가 먼저 와 있었어요. 깨끗한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죠. 할머니, 여기요. 무함마드가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죠. 오늘 예쁘네요. 고마워. 너도 멋있어. 우리는 나란히 걸었어요. 공원 산책로를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며 다른 사람들 눈에 우리가 어떻게 보일까 생각했어요. 손자와 할머니처럼 보일까? 아니면 이상한 조합으로 보일까? 하지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했거든요. 벤치에 앉았을 때 무함마드가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드릴 말이 있어요. 응, 뭔데? 무함마드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 할머니가 정말 좋아요. 친구로서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무함마드가 계속 말했어요. 이상한 거 알아요. 나이 차이도 많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할머니는 어때요? 저를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얼마나 참았는지 몰라요. 이 감정을. 무함마드, 나도 너를 좋아해. 하지만 이건 안 돼. 나이 차이가 너무 많아.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제 마음은 진심인데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봤어. 내 자식들이 알면 놀랄 거야. 무함마드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어요.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만 중요해요. 하지만 할머니, 저 고향에서도 사랑 때문에 고생했어요. 가족들이 반대하는 사람 좋아했었어요. 결국 헤어졌죠. 그래서 한국 왔어요. 새로운 시작하려고. 그런데 여기서 할머니를 만났어요. 제가 평생 만난 사람 중에 할머니가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제일 따뜻하고, 제일 착하고, 제일 예뻐요. 무함마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저는 한참 동안 무함마드를 바라봤어요. 그 진심, 어린 눈빛, 떨리는 목소리, 꼭 쥔 손, 모든 게 진짜였어요.
저도 너를 사랑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 평생의 무게가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정말요. 응, 정말이야. 하지만 무서워.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무함마드가 제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어요. 할머니, 사랑에 맞고 틀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이 진심이면 그게 다예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손을 꼭 잡고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날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였죠. 이 사랑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사부 숨겨야 하는 사랑. 무함마드와의 고백 이후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친구 생각부터 났고 잠들기 전에도 그 얼굴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행복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우리의 관계를 숨겨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가게에서는 여전히 손님과 종업원처럼 행동했어요. 다른 사람들 눈에 이상하게 보일까봐 조심스러웠죠. 하지만 눈빛만은 숨길 수가 없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어느 날 물었어요. 희순 씨, 무함마드 씨랑 무슨 일 있어요? 요새 보면 뭔가 달라 보이던데.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니요.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주인 아주머니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그래요. 근데 희순 씨도 요새 밝아 보여요. 좋은 일 있나 봐요. 그냥 건강해서 그래요. 하지만 주인 아주머니 눈에는 뭔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마음이 불안했어요. 혹시 들켰나? 사람들이 알면 어떡하지? 어느 날 저녁, 무함마드가 작은 봉지를 들고 왔어요. 할머니, 이거 드세요. 뭔데? 과일이요. 할머니 건강에 좋을 것 같았어.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런 작은 배려가 너무 고마웠거든요. 고마워, 무함마드. 근처의 작은 식당가에 조용한 곳 있어요. 거기서 같이 저녁 먹을래요.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어요. 사람들이 볼까봐. 무서워. 무함마드가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조용한 곳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단둘이 식사를 했어요. 작은 중국집이었는데 구석진 자리에 앉았죠. 무함마드가 짜장면을 시켰어요. 저는 짬뽕을 시켰고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할머니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하지만 동시에 무서워. 왜요? 우리 이러다가 들키면 어떡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무함마드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같이 살아요. 뭐라고? 제 말은 할머니 혼자 사시잖아요. 저도 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함마드, 그건 안 돼.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봐. 저 상관없어요. 할머니만 괜찮으면 돼요. 하지만 내 자식들이 알면 어떡하니?
무함마드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그럼 비밀로 해요.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언젠가는 들킬 거야. 그때 가서 생각해요. 지금은 우리끼리만 알면 돼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함께 산다는 것. 그건 정말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하고 싶었어요. 매일 무함마드를 보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들고 그런 평범한 행복이 너무 간절했거든요. 생각해 볼게. 조금만 시간을 주어. 무함마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천천히 생각해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날 밤, 집에 혼자 돌아와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거울을 보니 73세 주름진 얼굴이 보였어요. 김이순, 정신 차려요.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거야.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다음 날 무함마드를 만났을 때 저는 말했어요. 무함마드, 같이 살자. 무함마드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절대 비밀로 해야 해. 아무도 모르게. 알겠어요. 약속할게요. 우리는 손을 꼭 잡았어요. 그렇게 우리의 비밀스러운 동거가 시작됐어요. 오부 함께 사는 날들. 무함마드가 제 집으로 이사 온 날.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설렘 반, 두려움 반. 무함마드는 짐이 별로 없었어요. 큰 가방 하나가 전부였죠. 할머니, 제가 여기서 살아도 돼요. 물론이지. 이제 우리 집이야. 무함마드가 방을 둘러봤어요. 작은 투룸 빌라였지만 깨끗했어요. 여기 편해요. 할머니, 집 냄새 좋아요. 저는 웃었어요. 그냥 된장찌개 냄새야. 아니요. 할머니, 냄새예요. 따뜻한 냄새. 그날 저녁, 처음으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제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무함마드가 밥상을 차렸어요. 할머니, 요리 정말 맛있어요. 많이 먹어. 너 일하느라 힘들잖아. 우리는 마주 보고 앉아 밥을 먹었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고 부엌에서는 따뜻한 김이 올랐어요. 이게 가정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밤이 깊어졌을 때 무함마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 방 어디서 자요? 제 방에서 자. 침대 크니까 같이 자. 무함마드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괜찮아요.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무함마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맙다고 여러 번 말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나란히 누웠어요. 손을 꼭 잡고 무함마드가 말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무함마드. 우리는 서로를 안았어요. 그 품이 너무 따뜻했어요. 나이 차이가 뭐가 중요한가요? 국적이 뭐가 중요한가요? 사랑하는 마음만 중요한 거였어요. 다음 날부터 우리의 일상이 시작됐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무함마드 도시락을 싸줬어요. 할머니 너무 일찍 일어나요. 더 자요. 괜찮아.
너 일하러 가는데 밥은 먹고 가야지. 무함마드가 제 이마에 뽀뽀를 했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부엌으로 도망갔죠. 무함마드가 출근하고 나면 저도 가게에 갔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희순 씨, 요새 정말 밝아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그냥 건강해서요. 아니, 뭔가 달라요. 살도 오른 것 같고, 표정도 환하고, 저는 웃기만 했어요.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면 무함마드가 왔어요. 여전히 순대국을 시키고, 저는 서빙을 해줬어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냥 단골 손님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집에 가면 함께 잠들 사이라는 걸. 퇴근하고 집에 오면 무함마드가 먼저 와 있었어요. 할머니 왔어요. 응, 오늘 일은 어땠어? 힘들었어요. 하지만 할머니 생각하면 힘이 나요. 저녁을 함께 먹고, TV를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저에게는 꿈만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무함마드가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돈 모으고 있어요. 뭐 하려고? 나중에 작은 가게 하고 싶어요. 할머니랑 같이 순대국집 같은 거.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할머니는 일 안 해도 돼요. 그냥 제 옆에 있어주면 돼요. 저는 무함마드를 꼭 안았어요. 이 사람이 너무 고마웠거든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제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지.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제가 다음 주에 올라갈게요.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뭐라고? 엄마 얼굴도 보고 집도 좀 정리해 드리려고요. 아니야. 바쁠 텐데. 괜찮아. 엄마 오래 못 봤잖아요. 꼭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패닉에 빠졌어요. 무함마드, 큰일 났어. 우리 딸이 온대. 언제요? 다음 주. 무함마드도 당황했어요. 그럼 어떡하죠? 잘 모르겠어. 일단 내가 며칠 나가 있어야 할 것 같아. 무함마드가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알겠어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요. 하지만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의 행복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니. 육부 들킬 뻔한 위기. 딸이 온다는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집안을 정리하면서 무함마드의 흔적을 지웠어요. 옷장에서 무함마드 옷을 꺼내고, 화장실에서 면도기를 치우고, 냉장고에서 무함마드가 좋아하는 파키스탄 음식 재료들을 빼냈어요. 무함마드는 친구 집에 며칠 있기로 했어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요. 금방 다녀올게요. 저는 무함마드를 꼭 안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 이렇게밖에 못했어서. 무함마드가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우리 사랑은 진짜니까. 조금 참으면 돼요. 무함마드가 집을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이틀 후 딸이 왔어요. 엄마, 애나야, 어서 와. 딸은 큰 짐을 들고 왔어요. 엄마 얼굴 좋아 보이네요. 요새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건강해서. 근데 집에서 남자 냄새 나는데 제 심장이 멈췄어요. 무슨 소리야? 진짜 뭔가 다른 냄새 나요. 혹시 남자친구라도 생기셨어요? 딸이 농담조로 말했지만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옆집 아저씨가 뭐 가져다 준 적 있어. 아, 그렇구나. 저는 재빨리 화제를 돌렸어요. 배고프지? 엄마가 저녁 준비할게. 저녁을 먹는 동안 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저는 건성으로 대답하면서 자꾸 무함마드 생각만 났어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그때 딸이 물었어요. 엄마, 왜 그래요? 멍하니 있고. 아니야. 그냥 피곤했어. 제대로 쉬세요. 내일 병원 가요. 건강검진 받으세요. 그날 밤 딸과 함께 잤어요. 침대에 누웠어. 무함마드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딸이 잠든 후 조용히 일어나 무함마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잘 있어요. 보고 싶어요. 곧 답장이 왔어요. 저도 보고 싶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숨었어. 사랑해야 하는 게 너무 슬펐어요. 다음 날 딸과 병원에 갔어요. 건강검진을 받았죠.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건강하세요. 70대 맞으세요. 50대 같으신데요. 딸이 놀라며 말했어요. 엄마, 진짜 건강하시네요. 뭐 좋은 거 드세요. 그냥 잘 먹고 잘 자. 운동도 하고. 사랑을 해서 그래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병원에서 나오는데 저 멀리 무함마드가 보였어요. 공사장 앞을 지나가는데 무함마드가 일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쪽을 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딸이 말했어요. 엄마, 저기 외국인 노동자들. 맞네요. 참 힘들게 사시는 것 같아요. 응, 그러게. 우리나라도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됐어요. 외국인들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걸었어요. 딸이 이틀 더 있다가 돌아갔어요. 엄마, 자주 연락드릴게요. 건강하세요. 응, 조심해서 가. 딸이 떠나고 저는 바로 무함마드에게 전화했어요. 이제 와도 돼. 빨리 와. 30분. 무함마드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우리는 현관했어. 서로를 꼭 안았어요. 보고 싶었어요.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이틀이 이렇게 긴 줄 처음 알았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 우리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계속 숨어 살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사람들한테 말해야 해요. 하지만 할머니, 자식들한테 말해요. 우리 사랑 진짜라고. 제 손이 떨렸어요.
무함마드, 그건 너무 무서워. 내 딸 아들이 뭐라고 할지. 무함마드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우리 잘못한 거 없어요. 사랑하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무함마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말해야 해요. 계속 숨어 살 수는 없어요. 저 할머니랑 당당하게 같이 살고 싶어요. 저는 한참 동안 생각했어요. 무함마드의 말이 맞았어요. 이대로는 안 됐어요. 알았어. 시간을 줘. 준비가 되면 자식들한테 말할게. 정말요. 응, 약속해. 무함마드가 저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당신이 최고예요. 하지만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자식들이 뭐라고 할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칠부 세상에 알리기.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캐나다에 있는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새벽인데. 응, 미안해.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무슨 일이에요? 몸 어디 안 좋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사람을 만나고 있어. 뭐요? 무슨 소리예요? 남자친구가 생겼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농담이시죠? 아니, 진짜야. 같이 살고 있어.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나이가 몇인데? 말도 안 돼요. 나이가 뭐가 중요하니? 엄마도 사랑할 수 있어. 상대가 누군데요? 설마 사기꾼 아니에요? 아니야. 착한 사람이야. 파키스탄에서 온 젊은 친구야. 젊은 친구요. 얼마나 젊은데요? 26이야. 아들이 소리쳤어요. 뭐라고요? 26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게 말이 돼요. 말이 되든 안 되든. 엄마는 행복해. 엄마 지금 정신이 있으세요. 그 사람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무함마드는 그런 사람 아니야. 무함마드요. 외국인이에요. 엄마 완전히 속은 거예요. 아들은 계속 소리쳤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아들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 혼자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니, 너희들은 바빠서서. 엄마 신경도 못 쓰잖아.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나이 차이가 거의 50살인데.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니?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제가 곧 한국 갈게요. 그 사람 당장 내보내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울었어요. 무함마드가 안아줬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아들이 너무 화났어. 어떡하지?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다음은 딸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왜요? 애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남자친구 생겼어. 딸이 웃었어요. 엄마 농담이시죠? 오빠한테 들었어요. 진담이야. 같이 살고 있어.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진짜예요.
정말 26살. 외국인이랑 사귀세요. 응, 그래. 딸이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손주도 있으신 분이. 창피해요. 창피하다니. 엄마가 사랑하는데. 뭐가 창피해. 엄마, 제발요. 주변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딸도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무너졌어요. 두 자식 모두 반대하더라고요. 무함마드가 저를 안았어요. 할머니, 제가 떠날게요. 뭐라고? 할머니, 자식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제가 있으면 안 돼요. 안 돼. 너 가면 나 어떡해. 할머니는 자식들이 더 중요해요. 저 괜찮아요. 아니야. 너 없으면 나 못 살아. 저는 무함마드를 꼭 붙잡았어요. 제발 가지 마. 내가 자식들 설득할게. 무함마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할머니 힘들게 했어요. 아니야. 너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았어. 우리는 밤새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왔어요. 엄마, 그 사람 어디 있어요? 아들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무함마드, 나와봐. 무함마드가 방에서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아들이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 누구세요? 우리 엄마한테. 왜 이래요? 저 할머니 사랑해요. 웃기지 마세요. 나이 차이가 얼만데 사랑에 나이가 중요해요. 아들이 소리쳤어요. 돈 얼마 줄까요? 엄마한테서 떠나요. 무함마드가 화를 냈어요. 저 돈 필요 없어요. 할머니 사랑하는 거예요. 거짓말 말아요. 외국인이 돈 때문 아니면 왜 할머니한테? 저 진심이에요. 제가 소리쳤어요. 그만해. 두 사람 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아들아, 엄마 말 좀 들어봐. 무함마드는 진짜 좋은 사람이야.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해. 아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믿을 수 없어요. 절대 인정 못해요. 그날 아들과 크게 싸웠어요. 결국 아들은 집을 나갔어요. 저는 무너져 내렸어요. 팔부 힘든 시간들. 아들이 간 후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딸은 매일 전화했어. 무함마드를 내보내라고. 난리였죠. 엄마 제발요. 이러시면 안 돼요. 애나야, 엄마 마음 좀 이해해 줘. 이해 못해요. 우리 창피해 죽겠어요. 주변 사람들도 소문을 듣기 시작했어요. 순대국집 주인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희순 씨, 소문 들었어요. 무함마드 씨라 그런 사이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주인 아주머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희순 씨, 나이 차이가 너무 많지 않아요. 사랑하면 돼요.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상관없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희순 씨, 잘 생각해 봐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희순 씨, 미안한데 당분간 쉬는 게 어떨까요?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손님들이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알았어요. 사실상 해고당한 거였죠. 집에 돌아와 무함마드에게 말했어요. 일 그만뒀어. 무함마드가 놀랐어요. 왜요?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봐. 무함마드가 화를 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할머니 잘못 없는데. 괜찮아. 나 늙었으니까. 쉬어도 돼. 하지만 제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자식들도 등을 돌리고, 일도 잃고, 사람들 손가락질도 받고, 정말 이게 맞는 걸까? 무함마드랑 헤어져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밤, 무함마드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 고향에 갔다 올까 봐요. 왜? 잠시 떨어져 있으면 할머니도 생각할 시간 생기고 자식들도 진정할 것 같아요. 저는 가슴이 찢어졌어요. 너 나 떠나려고 그러니? 아니에요. 할머니 생각해서예요. 안 돼. 너 없으면 난 못 살아. 하지만 할머니, 이대로는 안 돼요. 무함마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힘들게 했어요. 아니야. 너 때문에 행복해. 그날 밤 우리는 많이 울었어요. 다음 날 아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딸도 함께였어요.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두 사람 표정이 심각했어요. 무함마드는 친구 집에 가 있어. 무함마드가 나가고 저는 아들과 딸 앞에 앉았어요. 엄마, 우리 진심으로 걱정돼요. 나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엄마 일도 그만두셨잖아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내가 선택한 거야.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그 사람이 엄마를 정말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돈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무함마드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나이 차이 50살이나 나는데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런 거야. 설명할 수 없어. 딸이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제발요. 우리 창피해요.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우리 엄마 26살. 외국인이랑 산대요. 너희 창피한 게 중요하니? 엄마 행복이 중요하지. 아들이 소리쳤어요. 이건 행복이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아들아, 엄마가 10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니? 무함마드 만나고 다시 살 것 같았어.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제 목소리도 커졌어요. 그럼 뭐가 맞는 건데? 혼자 외롭게 죽어야 너희들이 만족해. 엄마, 나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어. 남은 인생 내 맘대로 살면 안 돼.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한참 후에 딸이 말했어요. 엄마 정말 그 사람 사랑하세요. 응, 진심이야.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엄마가 그렇게 원하시면
어쩔 수 없죠. 정말이니?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 결혼은 안 돼요. 그냥 같이 사는 것까지만 인정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딸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엄마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 안 해. 절대. 그날 자식들이 돌아가고 무함마드에게 전화했어요. 무함마드, 빨리 와. 무슨 일이에요? 우리 자식들이 인정해 줬어. 무함마드가 달려왔어요. 정말요? 응, 결혼은 안 되지만 같이 사는 건 괜찮대. 우리는 서로를 안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구부 작은 행복들, 자식들의 조건부 인정을 받고 우리의 삶은 조금씩 안정됐어요. 물론 여전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따가웠지만 이제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어요. 작은 분식집이었는데 주인 할머니가 이해심이 많으신 분이었죠. 희순 씨 사정 들었어요. 사랑하는 거 좋은 거지. 뭐가 문제예요? 고마워요. 나도 젊었을 때 사랑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응원할게요. 무함마드도 건설 일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죠. 할머니, 우리 나중에 작은 식당 하자. 좋아. 무슨 식당? 파키스탄 음식이라 한국 음식 섞은 퓨전 식당. 재밌겠다. 할머니가 요리하고 제가 서빙해요. 우리는 그렇게 미래를 꿈꿨어요. 주말에는 함께 시장에 갔어요. 손을 잡고 걸으면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할머니, 저기 옷 예뻐요. 입어봐요. 내가 이걸 입어. 왜요? 할머니 예쁜데. 무함마드는 항상 저를 예쁘다고 했어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저녁에는 함께 TV를 봤어요. 무함마드가 한국어 공부를 했죠. 할머니, 이 단어 뭐예요? 사랑해야. 사랑해. 저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는 매일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어느 날 무함마드가 말했어요. 할머니, 제 가족들한테 말해도 될까요? 파키스탄에 있는 가족들. 응, 그래. 걱정 안 해요. 반대하면 어떡해요? 괜찮아. 우리 당당하게 사니까. 무함마드가 고향에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제 여자친구 소개할게요. 화면에 무함마드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파키스탄어로 뭔가 물어보더라고요. 무함마드가 대답했어요. 그리고는 저를 가리키며 한국어로 말했어요. 이분이 제 여자친구예요. 김희순 씨예요. 안녕하세요. 무함마드 아버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파키스탄어로 뭔가 소리쳤어요. 무함마드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버지가 뭐래요? 나이 너무 많다고
미쳤냐고 해요. 무함마드가 다시 파키스탄어로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통화가 끊어졌어요. 무함마드, 괜찮아요. 무함마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서로를 안았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우리는 함께였어요. 몇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딸이 찾아왔어요. 혼자가 아니라 손주를 데리고 왔어요. 할머니, 손주가 저를 안았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그때 무함마드가 들어왔어요. 할머니 왔어요. 딸과 무함마드가 처음으로 마주쳤어요. 안녕하세요. 무함마드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딸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녕하세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무함마드가 요리를 했어요. 파키스탄 카레였죠. 맛있다. 이거 뭐예요? 치킨 카레예요. 제가 만들었어요. 손주가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아저씨, 요리 잘하네요. 고마워. 딸이 조용히 먹다가 말했어요. 엄마,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행복해.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안해요, 엄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니야. 너도 당연히 놀랐을 거야. 무함마드 씨. 네.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무함마드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 목숨처럼 아낄게요. 그날 밤, 딸이 돌아가고 우리는 서로를 안았어요. 할머니, 드디어 인정받았어요. 그러게, 우리 이겼어. 사랑이 이긴 거예요. 작은 행복들이 하나씩 모여 큰 행복이 됐어요. 칩부 가로등 불빛 아래 가을이 왔어요. 우리가 만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무함마드는 여전히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저는 분식집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어요. 어느 날 저녁 무함마드가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무슨 날인데? 우리가 처음 만난 날부터 정확히 6개월이에요. 그랬구나. 준비한 게 있어요. 뭔데? 저녁 먹고 나가요. 특별한 곳. 궁금해하는 제게 무함마드는 비밀이라며 웃기만 했어요. 저녁을 먹고 우리는 집을 나섰어요. 무함마드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어요. 어디 가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요. 우리는 걸었어요. 한강 근처였어요. 강변에 도착하니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노을이 지고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는 시간이었어요. 할머니, 여기요. 무함마드가 가로등 아래에 서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이 특별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뭔데? 제가 할머니한테 고백한 지도 6개월이에요. 그때 기억나요. 공원 벤치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사랑한다고 했죠. 무함마드가 웃었어요. 맞아요.
그때 정말 떨렸어요. 나도 떨렸어. 무함마드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그동안 정말 힘들었죠. 응, 하지만 괜찮았어. 너랑 함께니까. 저도요. 할머니랑 함께랐어. 견딜 수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무함마드의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한테 약속할게요. 무슨 약속? 평생 할머니 곁에 있을게요. 할머니가 저를 필요로 하는 한 절대 떠나지 않을게요. 무함마드, 그리고 매일매일 할머니를 사랑할게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라고 매일 말해줄게요. 제 눈에 눈물이 났어요. 나도 약속할게. 너를 평생 사랑할게. 무함마드가 제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어요. 할머니, 지금 키스해도 될까요? 여기서 사람들이 보는데 상관없어요. 우리 사랑 당당하잖아요. 무함마드의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이제 당당했어요. 그래, 괜찮아. 무함마드가 천천히 제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어요. 저도 눈을 감았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우리는 키스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어요. 나이 차이 47살. 국적도 다르고 언어도 달랐지만 우리의 사랑은 진짜였어요.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질했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박수를 쳐줬어요. 한 젊은 커플이 우리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두 분 멋있어요. 응원할게요. 고마워요. 우리는 손을 잡고 강변을 걸었어요. 할머니 행복해요. 나도 정말 행복해.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함께할 수 있을지 몰라요. 제 나이 73.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행복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자식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든 우리는 사랑했고 그걸로 충분했어요. 무함마드가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 나이 되면 할머니는 120살이에요. 허허, 말도 안 돼. 그래도 그때까지 같이 있고 싶어요. 나도 그러고 싶어. 우리는 가로등 불빛 아래 서로의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며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강물이 흐르고 바람이 불고 별이 떴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했어요. 73 할머니와 26 청년의 이상한 사랑. 하지만 이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끝났어요. 지금도 저와 무함마드는 함께 살고 있어요. 여전히 주변 시선이 따갑기도 하고 가끔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사랑에는 나이도 국적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주저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당신의 행복이 제일 중요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무함마드와 행복하게 살게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사랑하세요. 그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